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찌하여 하늘 아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저는 작년 벌써 2년 됐습니다. 6월 8일 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에 대하여 7가지 조건으로 제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그것을 들은 국민들이 분노하여 1천만 명 가까이가 한 번씩 왔다 간 사람이 1천만이 넘습니다. 광화문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겁을 먹고 저를 깜빵에다가 딱 쳐넣는데, 전다 깜빵 넣는다고 되겠습니까? 그 머리가 돌대가리죠, 문재인이가. 근데 결국은 어제 그저께 여러분 뉴스를 계속 지금 보시는 그대로 문재인은요,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하는 바는 북한에게 완전히 북한한테 잡힌, 저는 완전히 이거는 뭐 김종인 할아버지는 이적죄라고 했는데 저는 이적죄는 저리 가라고 사형밖에 없는 여적죄, 나는 여적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것은 해체하고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 지금 금방 오기 전에 원자력 전문가하고 잠깐 상의를 했습니다. 전화가 됐는데 내가 오늘 깜짝 놀란 걸 들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그분이 하시는, 전문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왜 우리나라의 1호기 그 지금 해체한 거, 그걸 북한이 왜 문재인이가 그걸 해체하려고 그러냐, 그것이 중수로라고 합니다. 중수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서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뒤에 나오는 경수로는 전기만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고, 그래서 그것을 해체를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적죄, 이적죄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지금 의심하는 바는 뭘 의심하느냐, 그 해체해서 어떻게 하겠다냐, 이걸 해체해가지고 지도세도 모르게 북한으로 가져가서 북한에다가 그걸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저는요, 화가 나는 것을 선을 넘어서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도 국민들이 아직도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국민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로 이제 김종인 할아버지가 이것은 이적죄에 해당된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지금 막 발끈하고 난리 난 거지요. 청와대에서 이제 도덕이 이제 잡힌 거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런 행동을 계속할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추적을 해왔습니다. 추적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 출생도 거의 거짓말인 것이 다 밝혀지고 있고, 북한에서 출생한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고, 또 문재인의 어머니, 돌아가신 엄마는 가짜 엄마고 북한에서 만났다는 이모, 그 이모가 친엄마라는 것이 지금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국민과 함께 공감을 해서, 대통령이 저런 짓을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빨리 우리 1천만 앱 갈기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3월 1일까지 전 국민들이 마음을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 뭐 정강훈 목사 혼자 소리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대개문까지도 아하, 우리가 교주로 섬겼던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놈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대개문까지도 다 알게 해야 됩니다. 알게 해서 3월 1일 날은 반드시 문재인이가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강제로라도 집행을 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 어차피 당신은 자기의 정의감에 붙잡혀서 대통령 2명을 깜빵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이미 말씀하셨죠, 검찰총장님. 아니 저 이명박 박근혜가 저 나쁜 놈이라 해서 깜빵 넣었더니 더 나쁜 놈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다며요, 사석에서. 그 다음에 또 뭐라 해, 깜도 안 된 놈들이 정치한다고 그러고 말씀하셨다며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적죄, 이적죄는 현역 대통령일지라도 즉시로 체포할 수 있으므로 윤석열 검찰총장님 빨리 체포조를 빨리 만들어서 문재인을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총장이지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무슨 뭐 지금 여기서 뭐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 뒷받침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안 그러면요 더 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국가를 새로 정돈하고 문재인과 문재인 일당, 주사파 일당들을 완전히 정리해서 국가를 새로 바로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뭐 옛날부터 목숨을 걸었지만 이번에 이 더 큰 일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으므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흥남부두철수 때 LSD 함정을 타고 왔다. 전부 거짓말로 다 드러났습니다. 아니고 북한군 인민군 장교 대위로서 넘어와서 낙동강 전투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됐는데 그 체포한 분이 지금 살아있어서 그분이 증언을 해주고 계시고 이번 주에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근데 문재인이가 얼마나 거짓말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뭐 미국 가서도 그 뭐 흥남부도 거기서 뭐 철수할 때 뭐 아이고 이런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이거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죠.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비서들 중에 지금도 이 방송 듣고 있겠지만은 뭐 반드시 뭐 들으라고 말 안 해도 듣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당신들이 만약 아니라면 나오세요. 일로 나와서 여기서 증명하십시오.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문재인 아버지가 6.25 때 대위로서 와서 낙동강 전투에서 생포됐고 그것도 학도병 3명에게 체포돼 가지고 1명도 아닙니다. 3명에게 체포가 됐는데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건 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에서 만약에 여기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일로 오시라고요. 아니면 내가 청와대 오라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가서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국가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건국 후 70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이 전에는 없었어요. 큰과 적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북한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